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롱3 종합설계 프로젝트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 아래 신흥마을의 새뜰마을 사업에 함께한 잠재력을 보여줘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팀장 박예주이며 저희 조의 권서영, 김현지, 김수민 학우가 오늘 발표를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저는 이런 날이면 항상 기온이 저희보다 훨씬 낮은 북유럽 지방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 발표 때 말씀드렸던 헬싱키 스타일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북유럽의 한 국가인 핀란드의 헬싱키 지역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그 국민들이 홈 인테리어나 홈 데코 등을 통해 힐링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집안을 꾸미면서 힐링을 얻고자 하는 소비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에서 착안한 신흥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기획한 이유는 먼저 주민분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주무관님의 말씀과 또 주민분들께 실시했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분들의 주된 바람은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도시재생의 긍정적 순환구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민들의 주체성과 원활한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분들이 함께 모여 즐기실 수 있는 주민 취미교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하고자 하였기에 이와 같은 기획안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회적 역량이란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기와 타인에 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능숙하게 맺으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주도성, 개방성, 사교성, 책임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죠. 그럼 이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의 긍정적 순환 구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의 긍정적 순환 구조는 주민단체의 문화활동을 통한 친밀감과 문화 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의 사업은 바로 이 문화활동을 통한 주민 간 친밀감 및 의사소통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주민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게 되면 자연스레 마을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흔히들 학창시절에 하셨던 동아리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주체적으로 더 나은 마을로서 마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삶의 필요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중심으로 해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발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도시재생의 관건은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정착 동호인 것이죠. 저희는 주민분들께 취미생활이라는 선물을 선사해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시에는 마을 내에서 주민분들끼리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자발적 운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입니다. 저희의 사업 대상지는 의정부시 호은동에 위치한 신흥마을입니다. 이 사진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신흥마을은 참 따뜻하고 푸른 향기가 풍기는 마을이었습니다. 운영될 수 있는 취미교실의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수요가 많았던 만들기 교실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 만들기 교실을 통해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연주, 노래 교실, 캘리그라피, 스마트폰 사용법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소 새로운 분야의 교실 또한 운영할 예정이며 주민분들
주민분들의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수업은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진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이 강사진 모집에 대한 3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으로 꾸린 봉사단을 만들어 의정부시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 학교 내부에서 봉사자를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방안은 서울여대 학생들이 기획한 사회적 기여 프로젝트에 또 다른 서울여대 학생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만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강사를 모집하는 면에서는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멋진 건물을 제공해 주신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단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단체인 만큼 일본 대안의 경우보다 다양한 강사진의 모집 자체는 더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본 대안을 적용할 경우 이해관계에 놓이는 단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 운영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은 해당 사업 제안자들인 저희 조원들이 전문 강사를 직접 모집하여 그 명단을 의정부시에 제출하면 의정부시에서 검토하고 강사비를 지급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본 대안은 그 무엇보다도 강사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제안자들인 저희가 현실적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흡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강사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의정부시 측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강사진을 모집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 조사인데요. 주민분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시간대의 교실을 개설할 수 있지만 사업 대상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인 만큼 취미교실의 난이도는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사업 만족도 조사이자 또 다른 수업의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 갈 예정입니다. 설문의 예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수업 빈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업 진행 요일에 대한 부분 등의 형식을 담은 설문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사진 모집과 주민 의견 취합이 완료된 후에는 반년간의 수업 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이때 수업 계획에는 수업 주제 및 횟수, 예산안 편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획에 맞춰서 강사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스케줄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해 본 것인데요. 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7, 8월에 사전 작업이 들어가고 주민분들의 설문 결과에서 나온 수업 빈도 및 주제의 다양성을 토대로 생활용품 만들기 교실 및 악기 교실 등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수업 시작을 9월 12일로 잡아보았는데요. 저희의 이 취미교실은 앞서 말씀드렸듯 반년 동안 한 분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발표 때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를 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 및 이전 학기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천해 갈 것이며 매 학기가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을 증정하거나 다 같이 모여 악기 발표 연주회를 하는 등의 성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예산안 편성도 해보았는데요. 먼저 악기 교실로서 칼림바 교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재료인 칼림바를 구입하고 강사료는 전문 강사로서 일반 2급의 분으로 주 2회 2주간 수업을 진행할 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이와 같은 비용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천연 비누 만들기의 경우 비누 만들기 키트와 소도구만 구입한다면 굳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대학생들의 공사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이와 같이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마을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모기 퇴치 기능이 있는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수업으로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마을 주민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한 시범 운영이었으나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의정부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렇게 4분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수업 직후 참여하신 주민분들께 만족도에 대한 조사와 향후 운영되기를 바라시는 수업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저희의 수업을 즐기셨고 만든 물품이 실용적이어서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향후에도 이처럼 만들기 쉬운 생활용품, 예시로서는 손소독제와 향초, 천연비누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날 함께 해주셨던 한국 해비타트 매니저분들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으로서 수업에서 만든 물품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 다른 주민분들께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스티커, 라벨, 구전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를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모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업 참여자가 만든 물품을 수업 미참여자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 해비타트 측에서 지속성 확보와 조직화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를 위해 대학교 축제와 연결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축제 때 학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가 열리는데요. 주민분들이 만드신 수공예품을 이러한 부스에서 판매하고 이때 발생한 수익은 마을에 돌아가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과 같이 오프라인 판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온라인 판매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정부시 측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해 주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주민분들이 만드신 것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플랫폼은 어르신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아 어르신들께 작은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할미꽃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 수요 조사와 사업 만족도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이후에도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물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담긴 핸드아웃을 준비하여 배부하는 방안 또한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 진행 직후 사진과 같은 핸드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핸드아웃은 여러 부를 준비하여 수업에 참여하신 주민분들께도 나눠드리고 거점 공간에 비치하여 수업 미참여자분들께도 재료만 구하시면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기대 효과와 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기대 효과인데요. 앞서 사업 목적에서 말씀드렸듯 잘 맞는 취미를 발견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경우 자연스럽게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에서 친밀감 형성 후의 단계인 마을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모색하고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적인 목표입니다. 주민 취미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분들이 취미를 가짐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취미교실을 통한 주민들 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장려하고 소통을 장려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며 결과적으로 마을에 대한 애정과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저희 팀원들의 개인적인 목표는 주민분들이 취미교실을 통해 신흥마을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기찬 마을로의 발전을 논의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즉 신흥마을이 긍정적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화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를 정리해보자면 주민분들이 취미교실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취미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더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소통 창구인 마을 공동체를 꾸려 그 안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꾀하고 발전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신흥 스타일 기억하시죠? 신흥 스타일에 대해 정의하자면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침체되는 가운데 신흥마을 주민분들만은 아무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도 결코 심심하거나 우울할 틈 없이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 활동을 통해 힐링을 얻어 마을이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신흥마을 그리고 신흥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신흥마을에 취미를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동아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저희들이 연령대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40, 5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좀 40, 50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미처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하는 것도 만들고 연령대로 좀 나눠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친구도 만들어줄 수 있고 소통도 더 잘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연령대로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동아리를 만들어준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같이 하는 것도 만들어주시고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잘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저희는 막 빨리 가는데 못 따라오시니까 넉넉히 있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동아리에 오고 재미가 있어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한 팀원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 잠재력을 보여줬던 네, 팀입니다. 네.